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8월달 카카오페이의 영리한 펀드의 성적표를 해설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성과가 별로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 영리한 펀드를 통해서 글로벌 채권들, 다양한 국가와 종류의 채권들의 어떤 시장 동향들을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펀드는 이제 국내 채권보다는 좀 높은 기대 수익을 원하는 분들, 사실 수익률을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연한 3%대 이상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 대신 변동성을 좀 타겠죠. 그런 분들께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펀드가 한 달 동안 0.46%포인트 상승을 했으니까 연한산하면 거의 뭐 한 6%에 가까운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고요. 이 펀드를 말씀드릴 때 제가 항상 금리의 방향, 상승했냐 하락했냐, 그리고 스프레드가 축소됐냐 확대되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해서 부정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신용물하고 이자 수익이 플러스 성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용물이 플러스 성과를 냈다는 얘기는 스프레드가 다소 좀 축소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스프레드가 축소됐다라고 써있진 않지만 이제 밀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자 수익이 펀드 성과에 기여했다. 매니저 노트 부분을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라는 게 지난 8월 한 달간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유는 경기지표, 고용지표 같은 경기지표 호조가 있었고, 백신의 어떤 인정과 그 백신의 접종률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테이퍼링 우려가 높았던 것도 결국은 금리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성과를 보면 이랬고요. 올해 2월달 들어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이때가 공교롭게도 시장 금리가 무섭게 상승하던 시점이었던 거를 이제 과거 성적표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 2, 3월달 1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2분기 이후로 보면 줄곧 매월 플러스 성과를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비중도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모습이고요. 전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유동성 부분들이 좀 소폭 늘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신흥국 회사채에 대한 비중도 뭐 0.3%포인트 정도 좀 늘었구나.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 뭐 포트폴리오 상에 큰 차이점은 안 보입니다. 일단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보면 옆에서 투자하고 있는 채권들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 있죠. 맨 위가 JNK라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이고요. EMB는 신흥국 채권이고요. 옆에 다 꼬리표가 달려있죠. 선진국, 신흥국 채권, 원화 채권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요 카카오에서 가입하실 수 있는 영리한 채권 펀드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안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펀드 이름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티커만 나와 있거나요. 월간 코멘트를 잠깐 언급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상승세, 그리고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부분들이 금리 상방 압력을 키우는 부분들이 채권에 있어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요 얘기죠. 금리가 이제 8월 달 들어서는요,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이제 여기 보면 스프레드의 부분에서는 큰 폭의 축소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또 가격 상승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운용 계획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일단 테이퍼링의 시작은 빨라야 12월 달이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늦게 보고 있어요. 9월 달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12월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점진적인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급격한 건 항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점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다는 전제로는 우리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진 게 아니라 개구리가 담궈져 있는 상태에서 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이제 점진적인 경우에는 이런 위험 자산의 변동성 확대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금리 상승 압력도 제한적인 걸로 전망을 한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지만 금리의 방향 자체는 좀 상승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만기가 긴,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이고 이런 정부 채권들의 경우에는 투자하기 되게 힘든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이자 수익이 높아서 그리고 스프레드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가격을 국채 가격의 하락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고수익 채권들의 비중을 일정 부분 같이 가져가는 이런 펀드들의 성과가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